계속 보겠습니다. 자, KB부동산 통계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는데요. 1월 9일자 자료입니다. 여기 뭐 보나 마나, 보나 마나 하긴 한데, 사실, 왜냐면 전부 다 하락을 얘기하고 있어요. 23년 1월 2주, 1월 9일 기준으로 해서 매매가가 0.52%, 전세가가 0.76% 하락. 근데 이제 전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주보다도 하락의 폭은 줄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23년 1월 2일보다 23년 1월 9일, 이게 진한 게 9일이고 파란 게 2일인데, 그때보다 하락폭은 다소 줄었다. 물론 이게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흐름이 바뀐 거냐, 상승으로 바뀐 거냐, 이건 아닌데, 떨어지고 있는 거는 조금 줄었다. 떨어지고 있는 속도가 좀 줄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을 봐도 전세도 지금 떨어지는 게 다소나마 조금 멈춰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공표 지역 176개 시군구 중에 보합 지역이 1개에서 5개로 늘어난 거, 1개에서 5개로 늘어난 게 이제 참고할 만한 사항이고, 하락 지역이 줄었다는 거. 이게 이제 매매거든요, 매매. 그래서 요게 보면은 조금 잦아드는 건가? 떨어지는 폭이 이제 좀 잦아드는 건가라고 이제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몇 주 더. 지금은 어쨌든 평택도 고덕, 지제, 뭐 안중 어디 할 거 없이 한참 떨어지더니 조금 잦아들었거든요. 아마 집을 팔려고 내놓으셨던 분이나 어느 정도 이제 와닿는 게 있을 겁니다. 호가가 떨어지다 지금은 어느 정도 선에서 딱 멈췄어요. 딱 멈췄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 빠지느냐가 이제 관건이에요. 여기서 더 빠질 거냐, 아니면 이 멈춰 있는 데에서 찰랑찰랑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질 거냐. 요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거는 하락이 멈추었다기보다는 하락의 그 속도가 줄어들었는데, 올해부터 이제 뭐 경기 침체니 뭐니 뭐 감축이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금리는 뭐 한 번이나 뭐 더 올라갈 것 같고, 그러면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취해야 될까? 집을 팔아야 되는 사람이라면은 파는 걸 좀 미뤄야 될 거고, 사야 되는 사람이라면은 급급매 또는 초급매가 나오면 사실 사는 게 맞거든요. 왜냐면 그거 이하로 더 떨어질 것 같지가 않은 분위기가 오고 있어서, 물론 금리가 지금 뭐 8%, 9%, 막 10%씩 가고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받쳐주는 게 괜찮다면, 감내할 수 있는 게 괜찮다면, 그런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0.86에서 0.72%까지 역시나 떨어지는 건 좀 줄었는데, 이것도 꽤나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화성시는 마이너스 1.02%, 거래 심리 위축된 동탄 신도시 위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답니다. 자, 공표 지역, 이건 전세거든요. 176개 중에 보합 지역이 4개에서 5개로 늘어났대요. 하락 지역은 169에서 160개로 유지가 됐고, 보합 지역이 늘어났다. 보합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그럼 전세가도 빠지던 게 멈췄구나. 매매가도 빠지던 게 멈추고 전세가도 빠지던 게 멈춰가고 있는 건가? 요거 확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요것도 보면은 매매 가격 하락으로 일부 매물이 전세로 전환되는 등이라고 돼 있는데, 정부에서 팔지 말래잖아요. 그죠? 그만 팔으래잖아. 정책적으로 야, 안 팔아도 돼. 전세 놔라는 식으로 가고 있어요. 일시적 1주택이건 뭐 2주택이건 뭐 대출도 해줄게. 그리고 뭐 이런저런 세금 혜택도 줄게 하면서, 근데 이제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49% 동탄 신도시 위주로 하락세가 지속됐대요. 그러니까 화성은 쭉 올라갔다가 쭉 빠졌다가 이게 좀 롤러코스터처럼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화성시가 위치적으로나 가지고 있는 장점이 꽤 많은 동네입니다. 화성시가. 그래서 사실 여기가 가격이 일정 부분 빠졌다면 사실 노려볼 만한 동네거든요. 그 안에 이제 좀 괜찮은 입지. 왜냐면 경부고속도로 위에도 덮어서 뭐 1동탄, 2동탄이 연결되고 하는 이런 나중에 미래적인 그림들로 봐도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건데, 굉장히 거품이 쭉이었다가 지금 쭉 빠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화성이 가니까 평택도 따라가자 했는데, 평택은 막 이제 따라가려고 했다가 지금 두드려 맞아가지고 다시 쭉 빠졌어요.
한 8억까지 쭉 올라갔다가 거의 6억대까지 다시 내려왔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제가 봤을 때는 화성도 지금 굉장히 좀 저평가 구간으로 가고 있는데 평택은 뭐 사실 언제 사도 사실 손해는 안 볼 것 같아요, 사실상. 자, 수도권 지역 주간 아파트 변동률 통계 봤을 때도 매매 변동률 그리고 전세 변동률 봐도 계속 매주 하락하고 있습니다. 매주. 네. 근데 떨어지는 게 0.54에서 0.48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변동이 있었다. 전주 대비. 전세가도 0.48에서 0.61 평택은 오히려 전세가는 더 빠졌다라고 하는데 전체적인 시장 흐름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화성, 오산, 평택, 안성 이렇게 4개 시인데 대부분이 다 지금 마이너스 그리고 있다. 그 중에 화성이 유독 크게 좀 빠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주택 주간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 그래프라는 거를 봐도 전주에 이어서 올라가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올라가니까 상승하냐가 아니라 하락폭이 깊다가 줄어들고 있다. 다시 원위치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여기가 원위치거든요. 여기가. 네, 그러니까 쭉 빠졌다가 다시 조금 찾아가고 있다. 역시나 전세 가격도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침체에서 벗어나진 못했다. 네, 주요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도 전체가 다 마이너스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시장 흐름이 하락입니다. 네, 지금 뭐 상승, 뭐 시세 차익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라는 거지. 할 것도 없고. 예.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택 같은 경우에는 언제 사도 크게 손해 안 볼 것 같다라고 했지만 한 1, 2년 지금 주택 가격이 몇 천만 원 더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좀 길게 보면 결국 평택은 화성시 정도는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인구 58만 정도 됐을 겁니다. 58만, 59만, 그리고 뭐 60만, 70만, 80만, 90만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데 그렇게 늘어난다라는 거 하고 그리고 소득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다라는 거 하고 그리고 생활 인프라가 지금은 빈약한데 백화점도 하나 없고 빈약한데 앞으로 좋아진다는 거 그리고 이제 뭐 버스 노선 뭐 고속전철 노선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생기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어쨌든 평택은 뭐 사실 가장 어두운 때라고 봐야겠죠. 계속해서 KB 주간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 전국 아파트 매매 전주 대비 마이너스 0.37, 전세 마이너스 0.57 하락. 서울은 매수 우위가 뭐 침체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대요. 경기도 전체적으로 봐도 0.57에서 0.58로 오히려 늘었네. 이거는 그죠? 전세도 0.73에서 0.89로 이것도 하락폭이 더 커졌다라고 나와요. 경기도가. 그리고 수치상으로 봤을 때요. 쭉 빠지다가 찰랑찰랑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찰랑찰랑 하고 있어요. 0에서부터 쭉 빠지다가 여기서 지금 찰랑찰랑 하고 있거든요. 찰랑찰랑. 요게 꽤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요게. 네, 금리 변동이라든가 뭐 정책적인 거라든가 좀 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 요 찰랑찰랑이 꽤 오래 갈 수 있어서 가지고 계신 분은 굉장히 속이 탈 거고 없으신 분들은 매수 타이밍 잡기가 애매하다라는 얘기 하실 거예요. 예, 근데 언젠간 사셔야 될 겁니다. 요것도 보게 되면요. 매매 주간 변동률이 전부 다 쭉 빠지고 있어요. 이 중에 이제 경기가 이제 평택이 들어가 있는 데인데, 좀 많이 빠졌습니다.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이 좀 더 많이 빠진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전국적으로 마이너스 0.37% 빠졌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주간 단위로 보는데 여기 안성이 0.92% 빠졌다고 금주 하락률 상위에 올라갔습니다. 안 좋은 거죠? 상승률에 올라간 게 아니라 상승률은 논산이 올라갔는데 요거는 뭐 그냥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하락률에 안성이 올라갔다. 아하, 이게 조금 안 좋은 신호다. 안성은. 나머지 평택, 오산, 안성, 화성 얘기는 없습니다. 요거도 이제 그 수치 보는 건데 여기가 평택이에요. 평택이 전주에 마이너스 0.18에서 이번 주에 0.46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떨어지는 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좀 더 떨어졌다. 그리고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 0.48, 안성시는 0.92, 화성시는 0.7 해가지고 안성이 유독 많이 떨어졌다. 경기도 평균보다 더 떨어진 거 안성, 화성. 우리가 평택, 오산, 안성, 화성 봤을 때 그 4개 시 중에 평택이 뭐 그나마 제일 낫죠? 예. 그나마 제일 난 거예요, 평택이. 나머지 시들은 좀 더 빠졌습니다. 그래서 안성이 지금 조금
조금 걱정돼요. 자, 여기 매매 경기 인천 해가지고 봤을 때도 안성시가 좀 많이 빠졌는데 탑5는 안 들어갔고요. 예, 안성시 모든 지역이 하락했다라고 나옵니다. 전세 가격도 보면 모든 지역이 하락했다라고 하는데 전세는 좀 많이 빠지다가 최근에 여기서 또 찰랑찰랑하고 있어요. 찰랑찰랑 하는 게 갑자기 급상승으로 갈 것 같진 않고요. 예, 전세는 워낙에 이제 매매가 올라도 전세는 굉장히 나중에 올라가거나 또는 매매가가 빠졌을 때 전세가가 이제 금리에 따라서 먼저 올라가서 이제 갭이 메꿔졌을 때 다시 또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매매가하고 전세가하고 같이 빠지면서 조금 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갭 투자하시는 무모하신 분은 없겠죠. 예. 왜냐면 요즘 뭐 빌라 그 바지 사장이니 빌라 왕이라는 표현은 사실 저는 언론에서 그거를 이목을 끌기 위해서 그 단어를 썼겠지만 어떻게 그게 빌라 왕입니까? 바지 사장이고 조금 모질라신 분인 것 같은데 그냥 자기 그 빚을 털어내기 위해서 빌라를 매수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야, 너 100만 원, 200만 원, 뭐 많으면 뭐 한 1000만 원 정도 빚 있는 사람한테 그거 내가 갚아줄 테니까 이거 가져가. 했는데 그분은 오 땡큐 했죠. 근데 알고 봤더니 빚이 2억이 된 거죠. 예, 전세금이 빚이니까 그 빼줘야 되는데 못 빼주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올해 아마도 경매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경매 쪽이. 예,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인천, 뭐 경기도, 뭐 서울, 뭐 어디건 간에 이 빌라 경매 물건이 엄청 나올 것 같거든요. 예, 근데 그 빌라만 얘기가 나와서 그렇지 아파트도 수백 채씩 투자하신 분들이 있어서 예,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요 수백 채씩 갭 투자하신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그 공시지가 1억 이하 저가 해가지고 했던 것들 그거가 이제 그게 또 이제 문제될 수도 있겠죠. 예. 왜냐면 세금이라는 게 인정사정 없이 부과될 텐데 빌라에만 부과됐냐? 아닙니다. 아파트도 막 백몇 채씩 가지고 계신 분한테 똑같이 세금이 부과됐고 그거를 연체하면은 그냥 도미노처럼 쭉 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 해가지고 빌라나 뭐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경매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국 시도별 전세 가격도 전부 다 빠지고 있다. 예, 특히나 경기도 쪽, 인천 쪽, 서울 쪽 이쪽 굉장히 많이 빠졌죠. 유독 요 세 개가 많이 빠졌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경매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여기에서. 못 버티고 나오는 매물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경매에 나오는 매물이 시중 가격을 끌어내리는 경향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한번 거치고 가야 되는 거고 만약에라도 내가 다주택자가 되고 싶다 하면은 시장에 이제 초급매가 아마 경매가 비슷하게 나오거나 이럴 거예요. 그리고 경매 둘 중에 하나로 해가지고 다주택이 되는 것도 이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금리라는 게 올해 한 번, 두 번 더 올라가고 말겠지만 그 이후에는 100%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뭐 이런 지표 같은 거 얘기하는 모든 지표들이 안 좋아지면서 금리가 조금씩 낮아질 것 같거든요. 뭐 올해는 뭐 계속 동결한다고 쳐도 뭐 24년도 정도에는 금리가 낮아질 것 같은데 그거를 또 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금리 낮아지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경기가 안 좋아진 거다, 망가진 거다, 실업자가 생긴 거다. 뭐 지금 굉장히 뭐 시장이 긴장하고 있는 상태가 금리가 낮아지는 거거든요. 금리가 올라가는 것도 사실 그렇게 좋은 게 아니지만 사실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돈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은행으로 돈을 다시 흡수시키려고 하는 건데 좀 논리적으로는 안 맞죠. 왜냐하면 없는 사람은 돈이 더 없어지고 있는 사람은 돈이 더 많아지는 게 이제 금리 상승기 때 생기거든요. 금리 하락기 때는 없는 사람들이 기회가 생긴 건데 오히려 기회를 못 잡고 있는 사람들은 부를 더 늘리는 기회. 그러니까 있는 분들은 금리가 떨어져도 기회, 올라가도 기회를 잡는데 없는 분들은 금리가 내려갈 때는 그걸 못 잡고 올라갈 때는 무너지는 구조입니다. 이게. 그래서 조금 정신 바짝 차려야죠. 예, 요번에 이제 금리 올라가고 있을 때 내가 조금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조금이라도 부가 늘어나고 계실 거고 그게 아니고 내가 여유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시겠죠. 전세 가격 계속해서 보게 되면 뭐 익산 이런 데가 이제 전세가가 올랐대요. 나머지 평택, 오산, 안성, 화성에 대한 얘기는 없고요. 수치상으로만 놓고 보면 평택은 마이너스 0.34에서 0.79까지 전세 가격이 빠졌다고 나옵니다. KB 시세로요. 그러니까 한국 부동산원 자료로 놓고 보면은 뭐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데 KB 시세는 빠졌다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둘 다 마이너스를 그리고 있는 건 같고, 다만 그 폭이 하나는 줄고 하나는 오히려 늘었다 라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매주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는 이유는 뭐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정체를 하거나 또는 상황이 조금 분위기가 바뀐다거나 이랬을 때 우리가 조금 움직여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지금이야 그냥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야 되는 거지만, 오산, 안성, 화성시 그리고 화성이 조금 더 많이 빠졌습니다. 요거 또 보게 되면 이제 평택, 오산, 안성에 그 관련된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부동산원 자료, KB 부동산 자료 통계 두 가지를 받고, 두 개가 일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경기도권에 그리고 평택 어디건 간에 전부 다 하락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하락이 어떤 건 폭이 줄고 어떤 거는 폭이 늘었지만, 결과적으로 둘 다 얘기하고 있는 거는 아직까지 하락이 멈추거나 한 건 아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다. 즉 이 말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뭔가를 할 때는 아닌 것 같다. 조금 더 지켜보자 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질문 주신 것처럼 구축을 사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신축을 분양받는 게 좋겠느냐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는,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봐도 신축이 유리합니다. 위치가 좋다면. 그리고 구축을 살 거라면은 어중뛴 거 말고 차라리 30년 넘어서 재건축할 수 있는 구축, 특히나 뭐 역세권에 위치 좋은 이런 데를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립니다.